한양에서 심리 떨어진 약초골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약초꾼이 죽을 뻔한 산모의 배를 갈라서 살려냈다는 이야기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약초꾼이 해민서 의원들도 포기한 역산을 단숨에 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윤씨 부인과 그녀 이야기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점이었지요. 그런데 또 다른 흥미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 정민수가 윤씨 부인의 동생 꽃분이와 함께 치료라는 명목으로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의 귀는 예리했습니다. 단순한 안마 소리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지요. 서울 외곽의 대학병원 산부인과 응급분만실.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인턴, 회음부 열상삼도야? 주사 준비됐어? 예, 완료했습니다. 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합용 바늘에 실을 꿰며 속으로 주문을 걸었습니다. 진정해라, 민수야. 넌 의대에서 7년을 공부했잖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무려 72시간째 잠을 자지 못한 채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하얀 가운을 입은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지요. 지금 회진 돌 시간인가? 인턴이면 인턴답게 굴어야지.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산부인과 전공의 3년차 김하영이었습니다. 165cm의 늘씬한 키, 정돈된 까만 머리, 단정한 외모.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북극 빙하만큼 차가운 성격이 숨겨져 있었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지요. 혈압 130에 80, 맥박 110, 호흡수 24. 이 정도 측정도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다시? 환자 상태가 변하는데 다시 잴 시간이 어딨어? 정확성이 생명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 정민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화영은 유독 그에게만 가혹했고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는 듯 굴었지요. 이번 주 응급 야간 당직도 정인턴 몫이야. 수술 보조도 연속세 케이스 더 들어가고. 하지만 저 사흘째 근무 중입니다. 인간도 아닌 인턴 주제에 감히 선배한테 대들어? 화영은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다정히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정인턴, 당신, 너 같은 냉담한 호칭뿐이었지요. 그날 밤 정민수는 3번째 분만을 마친 뒤 겨우 사물함에서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복도의 형광등조차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진료 마무리했습니다. 저 퇴근하겠습니다. 어차피 갈 집도 없으면서 뭘. 화영은 마지막까지 가시돋친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정민수는 터덜터덜 병원을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몽롱했습니다. 그때 신호를 무시한 흰색 승용차가 그를 공중으로 튕겨냈습니다. 정민수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을 가르는 병원 네온사인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번지는 자신의 피였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건가? 화영 선배한테 인정 한번 못 받아보고. 정민수가 눈을 뜬 곳은 차가운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흙냄새가 가득한 낯선 산골의 움막이었지요. 정신이 드셨소이까? 산에 쓰러져 계신 걸 우리가 업어다 왔소이다. 곁에 앉은 노인의 말에 정민수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밖에는 소금쟁이가 떠다니는 무랑아리, 돌절구와 말린 약초다발, 불을 때는 가마솥이 놓여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한양에서 심리 떨어진 약초골이 외다. 해민서의 약재를 납품하는 마을이지요. 정민수는 자신이 조선시대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의학 지식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에 다행이었지요.
정서방 황정뿌리 좀 캐다 주시오. 열이 오르내리는 안악이 있소이다. 알겠습니다. 의사였던 손은 이제 흙에 묻혀 약초를 캐는 손이 되었지만 정민수는 나름대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화영 선배 같은 독한 사람은 없었기에 그나마 마음은 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와 외쳤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생겼소이다. 아기가 거꾸로 들어서 나오질 못한다오. 정민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역선?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까다로운 케이스인데. 해민서 의원들이 달려가 진맥을 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역산이로소이다. 머리가 먼저 나와야 사는 법인데 엉덩이부터 나오니 어미도 아기도 위험하오. 탕약으로도 어쩔 수 없고 손을 넣어 돌리기도 어려운 자세이니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소이다. 정민수는 다시 한번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왕절개를 하면 살릴 수 있어. 망설이던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복부를 절개하면 산모와 아기를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른다고? 미쳤소?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초약군 주제에 어디서 허풍을 떠는 게야. 사람 배를 칼로 가르다니 그건 악귀가 하는 짓이지? 결국 정민수는 쫓겨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한편으론 체념도 밀려왔지요. 화영 선배한테도 이런 수모를 당했었지. 산모의 남편이 애타게 매달렸지만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문을 박차고 나온 젊은 여인의 얼굴이 바로 화영 선배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길고 또렷한 눈매, 오뚝한 콧날, 얇은 입술 그리고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눈빛까지. 정민수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언니가 죽게 생긴 거 안 보이세요? 심지어 말투까지도 화영과 똑같았습니다. 정민수는 본능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년을 만나야 하나? 이번 생에서도 날 괴롭히러 따라온 건가? 하지만 그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언니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언니 없으면 못 살아요. 도와만 주시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 순간 정민수는 그녀의 눈에서 화영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과 간절함이었죠. 화영은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여자는 화영 선배가 아니야. 겉모습만 닮았을 뿐. 게다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정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좋소이다. 내가 살려보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그 손 내 옆에서 끝까지 잡고 있어 주시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녀는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꽃분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오라버니의 손이 되어드릴게요. 정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의술을 펼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왕절개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만 현대의학 지식이 있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요. 먼저 마취부터 해야 하오. 짐꾸러미에서 노란 잎사귀에 초업 뿌리를 달인 물을 조금씩 먹이시오. 너무 많이 주면 위험하니 조심하고. 알겠어요. 꽃분이는 그의 말을 단 한치의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화영이라면 벌써 따지고 들었을 터였지요. 이제 칼을 불에 달굽시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소독이 필요하오. 소독이 뭐예요? 아, 그건 정민수는 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나쁜 기운이라 생각하시오. 칼에 묻은 나쁜 기운을 불로 태워 없애는 거요. 아, 그렇구나. 꽃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정민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영이라면 벌써 쏘아붙였겠지요.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조심스럽게 산모의 하복부에 칼을 댔습니다. 피부층, 근육층, 복막을 차례로 절개하며 마치 현대병원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지요. 자궁이 보이네요. 이제 양막을 터뜨리고 투명한 양수가 흘러나오며 아기의 엉덩이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두뇌입니다. 꽃분이 아씨,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아기를 돌려 꺼낼 테니 산모 배를 살살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꽃분이의 손이 정민수의 손 위에 포개졌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화영의 손은 항상 차가웠는데 이 여인의 손은 유난히 따뜻했지요. 좋아요. 그대로 계속. 정민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회전시켜 머리가 먼저 나오도록 했고 능숙하게 신생아를 꺼냈습니다.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꽃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왔어요. 아기가. 그녀는 감격에 겨워 정민수의 팔에 안겼습니다. 화영과 똑같이 생긴 얼굴인데도 묘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라버니가 아니었으면. 꽃분이는 감사의 표시로 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췄고 정민수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같은 얼굴인데 전혀 싫지 않아. 그날 밤 정민수는 꽃분이와 함께 산모를 간병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 여인은 겉모습은 화영 선배와 같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오라버니는 정말 신의 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언니 상처도 금세 아물고 있고. 의사라면 당연한 일이요. 의사요? 그게 뭐예요? 아, 그건 정민수는 또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와, 의원보다 훨씬 멋진 말이네요. 앞으로 오라버니를 의사어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꽃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정민수는 처음으로 조선에서의 삶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화영 선배에게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수술 후 사흘이 지나자 산모 윤씨 부인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절개 부위에 염증 반응도 없었고 자궁 수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요. 정민수는 매일 아침 산모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혈압은 아니, 맥상은 어떠십니까? 맥상이라니요? 그게 뭔가요? 꽃분이가 고개를 갸웃하자 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혈압이란 혈관 안의 압력을. 꽃분이의 표정이 더 어리둥절해지자 정민수는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맥박을 짚어서 혈의 세기를 보는 것이 외다. 아, 그렇구나. 역시 의사 어른은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정민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선식 용어만 써야겠어. 자꾸 현대식 표현이 튀어나오네. 윤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니 안정적이었고 체온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절개 부위도 깔끔하게 아물고 있었지요. 감염, 아니, 나쁜 기운이 스민 흔적은 없소이다. 회복이 매우 빠르오. 정말요? 다행이에요. 꽃분이는 안도한 얼굴로 환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수는 꽃분이가 허리를 붙잡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어디 불편하신가? 언니 간병하느라 며칠째 바닥에서 자서 그런지 허리가 아파요. 그건 허리 근육이 많이 뭉친 증상이오. 침이나 손으로 자극해주면 금방 나아질 것이오. 정말요? 그럼 치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꽃분이의 기대 어린 눈빛에 정민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치료를 핑계로 그녀에게 손을 댄다는 생각에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지요. 그럼 방으로 들어가시오. 편히 누우시고. 꽃분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었습니다. 어깨선이 은은하게 빛났고 정민수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속저고리만 걸친 채 엎드린 그녀의 등과 허리, 치마 아래 살짝 드러난 종아리는 차분한 방 안을 묘하게 달궜습니다.
네, 좋소이다. 정민수는 약도를 불에 달군 뒤 조심스럽게 꽃분이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우시오? 아니요. 그냥 남자의 손이 처음이라. 그 한마디에 정민수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근육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하오. 세게 눌러도 괜찮으시겠소? 네, 치료라면. 정민수의 손이 척추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자 꽃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여기 옆구리 근육이 많이 굳었어. 아프시겠지만 참고 견디시오. 아프긴 한데 시원해요. 이불을 움켜쥔 꽃분이의 손끝에서 그녀의 긴장감이 전해졌고 정민수는 본능적으로 손길에 힘을 더했습니다. 혀를 제대로 풀려면 더 아래까지 자극이 필요하오. 아래요? 엉덩이 부위까지 포함해서 말이오. 꽃분이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라면 믿고 맡길게요. 정민수의 손이 조심스레 내려갔고 손끝에 닿는 감촉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애써 전문 용어를 머릿속에 되뇌며 집중하려 했지만 머리는 자꾸 흐려졌지요. 상태가 아주 튼튼하오. 근육 탄성이 잘 유지되어 있소이다. 그런가요? 오라버니 손이 너무 뜨거워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오. 허벅지 뒤쪽도 풀어드릴까요? 혈 흐름이 이어지도록. 네, 부탁드려요. 꽃분이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간절했고 정민수의 손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오라버니 손 무슨 요술 같아요. 몸을 살짝 뒤튼 꽃분이의 속저고리 사이로 가슴 라인이 살짝 비쳤고 정민수의 시선은 그 순간 멈추고 말았습니다. 꽃분이야 씨. 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 꽃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라버니가 좋아요. 언니를 살려주신 그날부터.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레 마주 닿았습니다. 꽃분이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화영과 닮은 얼굴이었지만 전혀 다른 온기와 감정이 느껴졌지요. 그날 밤 정민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영 선배에게 느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동경이었고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오라버니,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치료해 주실 거죠? 꽃분이가 그의 품에 안겨 물어보자 정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평생 치료해드리겠소. 그렇게 그날 둘은 방 안의 열기를 가득 메우며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편 윤씨 부인의 회복은 정민수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지요. 하지만 몸의 회복과 달리 그녀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정도령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윤씨 부인은 정민수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의사라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본분이지요. 의사, 참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직도 제가 배를 가른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자가 칼을 맞고도 산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정민수는 조선시대의 편견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인께서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릅니다. 그럴까요? 요즘 남편은 저를 예전처럼 보지 않아요. 마치 더럽혀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윤씨 부인의 목소리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꽃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니, 약 다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너야 워낙 정도령님이랑 바쁘니까. 윤씨 부인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얼굴을 붉혔고 정민수는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젯밤에 들렸어. 치료받는 소리. 꽃분이는 얼굴이 더 붉어졌고
정민수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그건 꽃분이아 씨의 근육통 치료였습니다. 물리요법의 일종이지요. 아니, 새로운 방식으로. 물리요법이요? 윤 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근육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안마 치료입니다. 압점을 자극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식이라. 전문 용어를 덧붙이자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런 치료라면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여기저기 결리는 곳이 많아서요. 언니, 꽃분이가 놀란 듯 외쳤지만 윤 씨 부인은 태어냈습니다. 왜? 나도 환자잖아. 당연한 일이지 않니? 정민수는 난처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정당했지만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밤 부탁드릴게요. 그날 밤 정민수는 치료용 약재와 기름을 들고 윤 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수한 의료행위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그렇게 다짐했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뿐이라 은은하게 빛났고 윤 씨 부인은 머리를 곱게 빗어내린 채 연한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아득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요즘 몸이 자꾸 불편해서요. 어느 부위가 가장 아프신지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윤 씨 부인이 어깨와 등을 가리키자 정민수는 어젯밤 꽃분이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곧 마음을 가다듬고 손을 댔지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근육을 눌러보자 윤 씨 부인의 숨결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거기가 특히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순한 통증 이상의 농도가 섞여 있었고 정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수술 후 근육 긴장이 온 듯합니다. 이건 회복 과정에서 흔히. 어려운 말 말고 그냥 시원하게 해주세요. 전 꽃분이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 속엔 쓸쓸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짧게 사과하고 다시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손끝이 더 깊이 들어가자 윤 씨 부인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따뜻하네요. 이렇게 기분이 풀리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요? 윤 씨 부인은 눈을 감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다정히 제 몸을 다뤄준 적이 없었거든요. 늘 급하고 거칠게만. 그 고백에 정민수는 더 이상 단순한 치료와는 다른 의미를 직감했습니다. 정도령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 씨 부인이 몸을 돌려 정면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꽃분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군요. 정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을요. 윤 씨 부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인에 대한 감사와 한 여인으로서의 갈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부인,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왜요? 저도 꽃분이처럼 치료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정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윤 씨 부인은 꽃분이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정도령님, 윤 씨 부인이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저를 환자가 아닌 여인으로 봐주세요. 그 순간 정민수의 다짐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가 몸과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치료는 자연스레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이건 조금 더 깊은 치료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저도 꽃분이만큼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윤 씨 부인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네요.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그러나 정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영을 닮은 꽃분이와 이미 가까워진 사이였고 그런 꽃분이와는 전혀 다른 성숙한 매력을 지닌 윤씨 부인까지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분이가 가장 먼저 정민수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곱게 빗고 예쁜 저고리까지 차려입은 모습이었지요. 벌써 진맥할 시간인가요?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일찍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아침 공복 상태에 맥이 가장 진실하다잖아요. 꽃분이는 손목을 내밀며 환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언니보다 먼저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지요. 맥이 평소보다 빠르네요. 한 호흡에 6번 정도 뛰는군요. 정민수가 손목을 짚자 꽃분이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아마 오라버니 손이 차가워서 그런가 봐요. 조금만 더 잡고 계세요. 그럴까요? 정민수는 맥을 더 정확히 보려 오래 잡고 있었지만 꽃분이에게는 그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라버니, 손이 점점 따뜻해져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혈기가 손길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때 윤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벌써 진료를 시작하셨군요. 저도 좀 봐주세요. 어젯밤 자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가슴이 답답하다고요? 정민수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흉부 불편은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었지요. 네, 여기 부분이 특히 숨쉬기가 힘들어요. 윤씨 부인이 가슴 부위를 가리키자 꽃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그냥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정말 이상해. 정도령님,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심장 소리요? 정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시대의 청진을 알고 있다니 말이죠. 윤씨 부인은 사실 어젯밤 그가 중얼거린 의학 용어를 기억해 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박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수가 귀를 가까이 하려는 순간 꽃분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가슴이 이상해요. 오라버니만 보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그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언니 증상과 뭐가 다르죠? 저도 진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두 자매가 서로 먼저 진료받겠다며 다투자 정민수는 난처했지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는 오전 내내 두 자매의 진료를 맡아야 했습니다. 오라버니, 제 맥박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어젯밤부터 불규칙했어요. 제 심장 소리도 꼭 들어보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한쪽이 손목을 내밀면 다른 쪽은 가슴을 내미는 시기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상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특별히 삼계탕을 끓였어요.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요. 꽃분이가 정성껏 끓인 삼계탕을 내놓자 윤씨 부인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아니, 이걸 드세요. 제가 직접 담근 인삼주예요. 몸에 훨씬 좋아요. 언니, 낮부터 술을 들이면 어떡해요?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야. 정도령님 같은 분은 이런 게 필요하지. 정민수는 두 자매의 극진한 대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늘 화영 선배에게 구박만 받던 그에게는 낯설고도 꿈같은 상황이었지요. 이런 게 황제 대접이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밤이 되자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치료받을 차례예요. 꽃분이가 정민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얇은 저고리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확실히 의도가 있어 보였지요. 치료요? 특별히 아픈 곳이 있나요? 네, 여기, 그리고 여기도. 온갖 구박과 조롱을 퍼붓던 화영 선배의 얼굴 그리고 그와 똑같이 닮은 꽃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 그때 쌓인 모든 답답함을 이제는 이 치료 속에서 풀어내야 한다. 정민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더 깊고 은근하게 그 어떤 치료보다 진하게 손끝에 힘을 실어 전생의 응어리마저 씻어내리라 결심했지요. 그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스한 살결이 전해오자 기억 속 차갑던 화영의 손길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선배, 제가 손길을 따스하게 치료해 드릴게요. 그는 집중하며 척추를 따라 천천히 눌러주었습니다. 꽃분이의 숨결은 점점 가빠졌고 작은 떨림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손길이 이상하게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그녀의 말에 정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앞의 꽃분이는 화영과 같은 얼굴, 그러나 전혀 다른 온기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 차이가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지요. 손길은 점점 깊어지고 허리에서 옆구리 다시 허벅지로 이어졌습니다. 꽃분이는 이불을 꼭 움켜쥐며 숨을 고르더니 낮은 숨소리를 흘렸습니다. 아파도 시원해요. 더 꾹 눌러주세요. 정민수의 이성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촛불은 잔잔히 흔들리고 벽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맞닿아 흔들렸습니다. 꽃분이의 얼굴 위로 순간 화영의 모습이 여러 번 스쳐 지나가자 정민수의 가슴은 더욱 격렬히 요동쳤습니다. 이건 치료인가? 아니면 나만의 해방인가? 그 순간 꽃분이 위로 화영이 겹쳐 보이더니 조용히 눈을 감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정인턴, 계속해줘. 지금 무척 편하네. 정민수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항상 초라하게 만들었던 화영 선배가 자신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 말이지요. 그것도 무척이나 달콤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방 안에는 점점 깊어지는 숨소리와 촛불의 흔들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도령님, 어젯밤에 소리가 너무 컸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네요. 밤새 소리를 훔쳐들은 윤씨 부인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지요. 정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꽃분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까요? 좀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꽃분이의 제안에 정민수는 순간 눈이 반짝였습니다. 꽃분이를 계속 치료해 준다면 어젯밤에 느낀 화영 선배에 대한 정복감을 또 느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꽃분이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다리까지 저려서. 꽃분이가 아침 일찍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평소보다 얇은 속치마 차림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다리가 저리다고요? 어느 부위인지 말씀해보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그녀가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리키자 정민수는 잠시 목이 말라왔습니다. 의사로서는 단순한 하지순한 문제일 수 있었지만 남자로서는 다른 감정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던 시간이 많았나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밤에만 더 심해져요. 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락을 따라 풀어주면 좋아질 거예요. 경락이요? 그게 뭐예요? 몸에는 기가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막힌 부분을 자극하면 기운이 풀리지요. 꽃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저도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치료는 전문적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밤새도록이라도 괜찮아요. 결국 정민수는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한적한 산속 계곡가로 향했습니다. 정민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약재로 만든 오일, 뜨겁게 달군 돌, 은침까지. 한적한 산속 계곡과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는 곳에서 꽃분이는 조용히 옷깃을 여미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거군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락 치료는 단계별로 해야 합니다. 겁부터 풀고 점차 깊은 곳으로.
그의 손길이 꽃분이의 목덜미에서 어깨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오일이 스며들자 그녀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간 정민수의 눈앞에 전생의 화영선배가 겹쳐 보였습니다. 늘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던 그녀. 그러나 지금 눈앞의 꽃분이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도 온전히 자신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지요. 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정민수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척추를 따라 지압점을 눌러 내려갔습니다. 꽃분이의 몸은 작은 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라버니 손길이 이상하게 마음까지 편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민수의 손은 허벅지로 발목으로 이어졌습니다. 발목의 삼음교, 무릎의 음능천, 허벅지 안쪽 기문혈까지 차례대로 자극하자 그녀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치료다. 하지만 왜 자꾸만 화영이 떠오르는 거지? 꽃분이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정민수의 손길은 마침내 아랫배 위 단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원을 그리며 자극했고 동시에 등 뒤 명문혈을 눌렀습니다. 꽃분이의 몸이 활처럼 젖혀지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뭔가 온몸을 타고 흘러요, 오라버니. 정민수도 더는 이성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화영의 냉혹한 얼굴과 꽃분이의 따뜻한 얼굴이 교차하다가 결국 하나로 녹아 사라졌습니다. 계곡물 소리와 달빛이 뒤섞인 순간 꽃분이는 절정에 다다른 듯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정민수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 흘러들고 있구나. 은밀한 치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감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계가 더욱 특별해질 것 같아요. 꽃분이가 속삭였고 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래, 둘이 함께라면 더 행복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아닌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이 좋은 것을 매일 받을 수 있나요? 윤씨 부인이 장난스레 묻자 꽃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은 무리일 테니 격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몸이 지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또 뵐게요. 꽃분이가 웃자 윤씨 부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정민수가 아예 윤씨 댁에 머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혹시 우리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건 아닐까요? 꽃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의원이 과부집에서 밤마다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윤씨 부인이 차분히 끼어들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지. 하지만 잘못한 게 아니잖니. 오히려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건 정도령님 덕분이고 너가 이렇게 웃는 걸 보니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정민수는 마음이 놓였고 꽃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정민수가 묻자 윤씨 부인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전 이제 정도령님과 꽃분이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걸 응원하고 싶어요. 꽃분이는 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민수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지내봅시다.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치료라는 명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꽃분이와 정민수는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두 사람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마치 부모처럼 따뜻한 눈으로 응원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 저녁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꽃분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윤씨 부인이 곧장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혼례식은 못 올리더라도 둘만의 의식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구나. 정민수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식인데요? 꽃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알려드릴게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정민수가 방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바닥에는 비단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곱게 차려입은 채 부끄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만의 혼례식이에요. 윤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 절차는 어렵지만 두 사람만큼은 진짜 부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단다. 꽃분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오라버니? 정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꽃분이와 그녀의 언니가 함께 마련해 준 자리가 고마웠던 것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윤씨 부인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자격이라니, 너가 우리 집안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제는 마음 편히 꽃분이 곁에 있어주면 된다. 꽃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꽃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만의 특별한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절차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진짜 혼례 못지않았지요. 먼저 술잔을 나누세요. 윤씨 부인이 정성스럽게 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야. 정민수와 꽃분이가 차례로 술잔을 기울이자 방 안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렴. 내가 늘 곁에서 지켜봐 줄 테니. 그날 밤 꽃분이와 정민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부로 이어진 것이지요. 방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 언니로서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꽃분이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정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가족이지요. 윤씨 부인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너희 곁을 지켜주마.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렴. 꽃분이는 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저희 꼭 약속 지킬게요. 그렇게 해서 조선에서는 드물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형태의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심한 두통과 함께 희미한 장면이 이어졌지요. 정인턴! 정인턴? 화영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정민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인턴! 정신 안 차려? 이번엔 더 또렷한 목소리가 들리자 정민수는 꽃분이와의 치료 속에서 화영 선배에 대한 쌓인 감정을 풀어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영 선배를 향해 꼭 한마디 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정민수는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화영 선배는 곧바로 주먹을 불끈 쥐더니 정민수의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꿈이라면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이마에 혹이 불끈 솟는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졌던 것이지요. 그 순간 화영 선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정인턴, 너 진짜 정신 안 차리냐? 화영 선배의 고함에 정민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정인턴, 너 여기 숨어서 몇 시간을 자고 있던 거야? 하루 종일 찾아다녔잖아? 정말 미쳤어? 사실 정민수는 사물함에서 잠깐 눈을 붙인 순간부터 조선시대로 환생한 긴 꿈을 꾸었던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깨닫자 정민수는 온 세상이 울릴 만큼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